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한국어로 말해봅시다. 과제 1. 말하기. 다음 도표를 보고 아래 표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의 표가 있어요. 첫 번째 표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한 표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 그림이에요. 자, 그럼 도표를 보고 표를 채워 볼까요? 쌀 소비량은 2002년도에 87kg이었고 2007년에는 76.9kg이었어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쌀 소비량이 약 10kg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 중에 빵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쇠고기 소비량을 볼까요? 2002년도에는 8.5kg이었고 2007년에는 7.5kg이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쇠고기 소비량이 약 1kg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보다 야채와 생선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쇠고기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이 도표를 이해하셨죠? 다 같이 보기를 볼까요? 2002년에 비하면 2007년에는 한국의 쌀 소비량이 약 10kg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즘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02년에 비하면 2007년에는 한국의 쇠고기 소비량이 약 1kg 줄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보다 야채와 생선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소비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써보셨나요? 자, 다음 과제 2. 듣고 말하기. 첫 번째, 대화를 듣고 어느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인지 번호를 쓰십시오.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4개의 국가가 있고요. 음식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대화를 듣고 번호를 써보세요. 1번.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의 재료나 조리법이 나라마다 다르죠? 한국은 떡이나 국수, 두부, 식혜 등 곡물을 이용한 조리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된장과 간장 같은 저장식품이 발달했죠. 한약에서 약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음식에 이용해서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일본은 음식 재료나 요리 방식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본 요리는 다시마나 맛술 등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지요.
그리고 음식 재료의 자연 그대로의 모양과 색을 살려서 요리하려고 해요. 중국은 녹말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음식이 많고 대부분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조리기구도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고 장식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주 화려해요. 프랑스는 소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포도주하고 치즈, 빵 등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는 요리를 발전시켰지요. 프랑스 요리도 시각적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下面带着老师标注的单词再听一下吧。 1번.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의 재료나 조리법이 나라마다 다르죠. 한국은 떡이나 국수, 두부, 식혜 등 곡물을 이용한 조리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된장과 간장 같은 저장식품이 발달했죠. 한약에서 약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음식에 이용해서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일본은 음식 재료나 요리 방식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일본 요리는 다시마나 맛술 등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지요. 그리고 음식 재료의 자연 그대로의 모양과 색을 살려서 요리하려고 해요. 중국은 녹말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음식이 많고 대부분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조리기구도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고 장식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주 화려해요. 프랑스는 소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포도주하고 치즈, 빵 등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는 요리를 발전시켰지요. 프랑스 요리도 시각적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 함께 볼까요? 한국은 2번 떡, 국수, 두부 등 곡물을 이용한 조리법이 발달했다. 5번 저장식품이 많이 발달했다. 다음 일본 1번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 9번 음식 재료의 자연적인 모양과 색을 살려서 요리한다. 다음 중국 4번 조리기구가 간단하다. 7번 음식의 대부분이 기름에 튀기거나 조리거나 볶는 음식이다. 10번 장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모양이 화려하다. 마지막 프랑스 3번 다양한 소스가 발달했다. 6번 지방에 따라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다. 8번 포도주, 치즈, 빵 등이 발달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식사 예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선택해 볼까요? 2번. 그럼 다음으로 각 나라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음식이 처음부터 다 한 상에 차려져 나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식사 시간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지만 일본에서는 밥그릇은 왼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그릇은 양손으로 들어서 입에 대고 국물을 마셔요. 또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는데 생선을 먹을 때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먹어야 해요.
중국은 큰 접시에 나온 음식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숟가락은 국물이 있는 탕을 먹을 때 사용하고 다른 음식이나 밥, 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안쪽에 앉히고 주인은 문 쪽에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국과 달리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식사를 즐기지요. 그리고 아침은 간단히 먹지만 점심과 저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下面带着老师标注的单词再听一下吧。 2번. 그럼 다음으로 각 나라의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음식이 처음부터 다 한 상에 차려져 나옵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식사 시간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지만 일본에서는 밥그릇은 왼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그릇은 양손으로 들어서 입에 대고 국물을 마셔요. 또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는데 생선을 먹을 때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먹어야 해요. 중국은 큰 접시에 나온 음식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숟가락은 국물이 있는 탕을 먹을 때 사용하고 다른 음식이나 밥, 국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안쪽에 앉히고 주인은 문 쪽에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국과 달리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식사를 즐기지요. 그리고 아침은 간단히 먹지만 점심과 저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잘 들으셨나요? 질문 함께 볼까요? 한국은요? 1번. 음식이 처음부터 탕에 차려져 나온다. 5번. 전통적으로는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6번.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은요? 2번. 생선을 먹을 때는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먹는다. 4번. 국그릇을 입에 대고 국물을 마신다. 중국은요? 3번. 초대했을 때 주인은 문 쪽에 앉고 손님은 안쪽에 앉힌다. 8번. 탕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9번. 큰 접시에 나온 음식을 각자 개인 접시에 나누어 먹는다. 프랑스는요? 7번. 식사 시간이 길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식사를 즐긴다. 10번.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점심시간이 2시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제가 한 것과 비슷한가요? 두 번째, 앞에서 들은 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세 번째에서 같이 얘기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보기와 같이 쓰고 발표해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볼까요?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밥과 국, 반찬은 모두 한꺼번에 한 상에 차려져 나옵니다. 한국은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떡이나 국수, 간장, 된장, 두부 등 곡물을 이용한 조리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내기 위해 다양한 저장식품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간장 맛이 좋아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간장이나 된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과 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식사 중에는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 중에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아주 실례가 됩니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절대로 한 손에 들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같이 식사를 할 때 윗사람이 수저를 들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수저를 듭니다. 이것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한국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입안에 적당한 양을 넣으며 식사 중에 음식을 입안에 넣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후루룩 소리내서 마신다거나 그릇째 들고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므로 반찬은 뒤적거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과 식사를 같이 할 때 식사 도중에 일어나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먼저 식사가 끝났을 때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걸쳐 놓았다가 어른이 식사를 마치면 그때 숟가락을 상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많이 다르네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한국 음식 예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또 만나요. 제발.